살인마에 의해 대학살이 예고되고 이를 막기 위해 또다시 힘을 합치게 되는 두 생명체의 이야기, 베놈2 렛 데어비 카니지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부제인 렛 데어비 카니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비오트 카니지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띤 것에 맞춰 강렬한 붉은색을 바탕에 둔 심비오트입니다. 카니지는 베놈의 일부가 캐서디에게 달라붙으며 생겨났으므로 베놈의 자식이라 표현되기에 영화에서도 해당 언급을 찾을 수 있죠. You, father. Oh, shit. 둘째는 카니지의 뜻으로 카니지는 대학살을 의미해 그의 성향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본편은 이 중의적인 표현을 빌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Let there be. 프랜시스 베리슨, 일명 슈리크. 슈리크에는 비명이란 뜻이 있어 그녀가 가진 능력을 생각해보시면 왜 이러한 이명이 붙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He said the mutations are advancing. 돌연변이는 엑스맨 세계관의 뮤턴트를 지칭하는 말로 동일한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두고 있기에 붙은 설정입니다. 다만 실사 제작 판권이 당초 폭스에게 있었기에 마블 스튜디오에선 공식적인 언급을 할 수 없었으나 디즈니의 인수로 판권이 회수됐기에 협력 관계인 소니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 내 캐릭터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기에 칼로 자르듯 배역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슈리크 역시 뮤턴트지만 카니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인 캐릭터니까요. 시간은 흘러 현재 슈리크가 구금되어 있는 곳은 레이븐 크로프트입니다. 이곳은 그린 고블린, 일렉트로, 미스테리오, 라이노 등 스파이더맨에 상대했던 여러 빌런들이 수감됐던 곳으로 실사 영화에서는 일렉트로가 체포된 공간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멀리건 형사와 대화하는 에디, 1편의 쿠키 형상이 클리터스 캐서디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에디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다뤄집니다. What do you get?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서는 와중 캐서디의 방에서 낙서를 발견하는데요. 이 글귀는 바이러넷이 프로메테우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후 베놈의 기억력으로 해당 낙서들을 전부 재현하면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클리터스 캐서디가 고전 문학에 조예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해당 글귀들이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자신의 행동에 타당성이 있다는 그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서디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는 멀리건 형사, 그가 읽고 있는 신문은 데일리 뷰글인데요. 데일리 뷰글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의 사진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신문사로 해당 로고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속 데일리 뷰글과 같습니다. 다만 공간적인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이기에 웨스트 코스트 에디션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나눠놨고요. 인간을 대신해 닭을 먹으라는 에디의 말을 거절하는 베놈. Sonny and Cher are best friends. 소니 앤 셰어는 60~70년대 활동한 듀엣 가수입니다. 베놈의 본성을 억누르려는 에디의 설득에서 언급되는 51구역. One more head goes missing, we will get hauled off into Area 51. 51구역은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공군 시설로 기밀 사항을 다루면서 UFO와 외계인 실험을 한다는 음모론이 퍼져 있는 공간입니다. 3편에서 해당 구역을 다룸으로써 진짜로 잡혀있던 다른 심비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져 정말로 끌려갈 수 있었겠다라는 깨알같은 비화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뒷수습을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련다라는 에디의 말에 반응하는 베놈. Responsibility. It's for the mediocre. 이 말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관통하는 말로써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Uncle Ben said it. 이를 뒤튼 베놈의 답변입니다. 첸 아주머니의 가게에서 스탠 리가 그려진 잡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탠 리가 지난 2018년 타계하면서 더 이상 마블 영화의 카메오로 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진으로나마 그 모습을 담은 것이죠. 첸 아주머니와 에디의 대화. I am 39. And I am Barry Manilow. 베리 매닐로우는 60년대부터 활동한 미국의 가수로 베놈이 매닐로우가 아닌 만큼 첸 아주머니 역시 39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꼬집고 있습니다. 앤과 통화하며 약속 장소를 잡는 에디. Le Ranier? 해당 레스토랑은 1편에서 둘의 사이가 좋을 때 갔던 곳으로 여기서 라레네는 프랑스어로 거미를 의미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없지만 상징적인 이스터에그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편 에디에 의해 자신의 범죄가 밝혀진 캐서디는 그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이 모습 역시도 Every hero has an origin story. 스파이더맨의 흔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며 모습을 보이는 카니지, 베놈과 비교되는 붉은색과 조금 더 얇은 몸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보다 눈에 더 띄는 차이가 있는데요. 베놈과 에디는 서로 다른 객체로서 둘의 존재를 인식하는 양상을 띱니다. We are Venom. 마치 슈트를 입듯 에디의 몸을 뒤덮으며 베놈으로 변하죠.
하지만 카니지는 일부의 심비오트 조각만으로 캐서디와 하나의 융합체를 이뤘기에 그의 몸을 찢는 듯한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베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것이며 이후 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카니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작팀에서는 축소 모형을 만든 뒤 3D 스캔으로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고 CG로 완성했다고 하네요. 카니지의 도움으로 산 쿠엔틴 교도소를 탈출하고 노래를 부르는 캐서디. San Quentin, may you rot and burn in hell. 이 노래는 조니 캐시의 산 쿠엔틴입니다. San Quentin, may you rot and burn in hell. 1960년대 후반 실제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산 쿠엔틴 교도소에서 라이브로 불렀던 노래로 억압과 자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캐서디의 상황과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에디와의 갈등으로 떨어져 나간 베놈은 흘러 클럽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베놈 옆에 서 있는 이 인물은 가수 리틀 심즈가 카메오 출연한 것으로 그녀는 앞서 베놈이라는 노래를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카니지, 심비오트가 어떻게 온라인까지 영향을 주나 싶지만 해당 설정은 코믹스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에디를 강하게 의심하는 멀리건 형사, Multiple dead bodies at your building last year. 해당 내용들은 전부 That bizarre outburst at the Lobster Restaurant. 1편에서 있었던 Only you at the Life Foundation when that rocket exploded. 미스터리한 일들을 나열한 것이고요. 마침내 맞붙게 된 베놈과 카니지, 이 여파로 잡혀있던 멀리건 형사마저 싸움에 휘말리는데 이때 그의 눈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믹스에서 그는 또 다른 심비오트 톡신의 숙주로, 이는 곧이어 개봉한 3편 라스트 댄스에서 그가 새로운 캐릭터를 맡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해변가, 베놈의 발가락으로 모래를 느끼고 바닷바람을 맡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는 영화 초반부 자유를 갈망하던 베놈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그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Feeling the wind in my hair and the sand between my toes. 모든 걸 들어줄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에 이렇게 말하는 베놈. Osho says, when you love someone, 여기서 오쇼는 인도의 철학자이자 운동가인 오쇼 라즈니쉬로 에디와 베놈의 공생이 확장된 감정과 치밀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인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you accept the whole person with all of their defects. 영화가 끝나고 쿠키 영상, 숨기는 게 있냐는 에디의 말에 대답하는 베놈. 80 billion light years of hive knowledge across universes. 심비오트들은 하이브 마인드로 서로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설정이 있기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 일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Well, let me give you a taste then. 해당 내용은 1편 삭제 장면에서 비슷한 뉘앙스로 한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Might I imbue you with 600 million years of alien wisdom?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뀌더니 TV에서 들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What is it? 데일리 뷰글의 JJ 제임슨이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내용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그의 정체가 밝혀졌던 순간을 가져온 것입니다. Spider-Man's name is Peter Parker. 여기서 JJ 제임슨의 J.K. 시몬스는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먼저 편집장을 맡았으며 그 이미지가 깊은 인상을 주었기에 세계관이 다른 MCU에서도 동일한 배역을 연기하게 됐죠.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비오트는 하이브 마인드로 서로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에 스파이더맨과 함께했던 무수한 심비오트들을 통해 필연적인 관계임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후 MCU 영화에서 멀티버스를 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마블 세계관의 심비오트 조각을 남겨둠으로써 새로운 베놈의 탄생을 알립니다. 훌륭한 비주얼을 보여준 만큼 또 그에 맞는 성적을 기록한 만큼 소니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준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편의적 상황으로 진행돼 대부분의 이야기가 빠른 흐름 속에 끝이 났지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3편 베놈 라스트 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